안녕하세요. 대회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5일 네오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마냥 좋지만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변고점에 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어쨌든 그래도 뉴스 기사와 함께 상승으로 오늘 방향을 조금 정해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 자, 어쨌든 오늘 상승했던 이유와 제가 생각하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저께 또 추가적인 내용인데,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경기 둔화로 이제 내용이 또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조금 빠른 시기 상조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한 번 더 단계가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게 됐는데 오전에 이제 뉴스 기사 나온 부분을 한번 같이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HBM을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여러 종목들의 주식이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한번 기사가 나오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저께 오후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었죠.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고대역 그 메모리 HBM과 관련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전날 밝힌 소식에 반도체 주가가 영향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은 결국에 이제 5월 24일 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통과 못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온 내용이고, 보통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직접적인 연관이나 간접적인 영향이 서로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굳이 좀 달갑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상승하게 된 키워드 같은 경우는 HBM 키워드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는 주요 제품이 장비를 만드는 제품이고, 장비를 만드는 제품 중에 SSD 테스터가 매출 비중이 거의 95%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HBM과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이제 연관을 짓자면은 CXL 정도는 이제 이전부터 네오셈이 연관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했지만 HBM은 또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284억 매출 중에 이제 SSD 테스터가 265억 원 정도 매출 차지를 하고 있고, 버닝 테스트 같은 경우가 거의 3억 정도 매출 비중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HBM과 네오셈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추후에 연속성이라든지 주가가 반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조금 좋지만 않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이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이제 미국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신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자면은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제 50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50을 넘게 되면은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 50 밑으로는 축소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텐데, 최근에 다시 50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고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지표들은 우리가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9월에 금리 인하하는 부분이 결국에 6월이나 7월 정도의 증시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장이 마감이 되려면 한 1시간 40분 정도 남은 시점이어서 제가 차량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상승분을 조금 많이 반납한 상태죠. 그래서 고가 같은 경우는 18.63%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10%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에 지금 걸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종가가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20일 이동 평균선 가격 위에서 종가를 마무리를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량 자체는 지금 앞에 거래량 많이 터진 거에 비해서는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제가 이 추세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국면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고, 이 상승 가운데서 거래량이 동반하는 상승이 한번 좀 필요를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한번 나와줬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안착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 저점보다 높은 구간에서 저점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줬을 때 우리는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제가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가 상승 이유가 네오셈과 직접적인 영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상승에 대한 지속성이나 그 다음에 반납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며칠 동안 움직임을 조금 더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을 보이는 정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상승은 저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추세가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CXL 테마가 주도 테마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번에 또 특이사항 있으면 영상 바로 업로드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